홍준표 후보가 오늘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탄핵 파티에 앞장서서 탄핵 파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을 파티라고 표현했습니다. 탄핵 파티에 앞장서서 문재인 집권에 견마지로를 다하던 검찰이, 견마지로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우정을 견마지로라고 그러죠. 견마지로를 다하던 검찰이 문재인 집권에 온갖 충성을 다했다고 지금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 검찰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위법한 절차에 따른 코드 인사로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코드 인사, 문재인 대통령 코드 인사로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 임명 기수 5기수나 파괴하고 우파 정권에서 찬밥 신세를 하던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이참에 수사권도 조정될 것이고, 수사권을 지금 검찰이 독점하고 있죠. 경찰은 그냥 검찰의 신여 노릇이나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도 조정될 것이고, 검찰과 경찰이 이제 나눠서 갖게 되겠죠. 공수처도 탄생하게 되면, 공수처, 공직자 비리 수사청가 이걸 또 이제 만든다고 공약을 했으니까 그걸 만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독재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진짜 검찰이 독재했죠. 혼자 다 해먹었죠. 이게 이제 막을 내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좌파 정권이 볼 때도 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니까 자기들이 언제 당할지 모르거든요. 언제 당할지. 힘만 빠지면 칼 들고 달려드는 것이 검찰이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 말년에도 검찰이 칼 들고 달려들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끝장났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퇴임한 후에 자살을 하는 이런 일을 당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 검찰을 그냥 놔두면 언제 나에게 칼 들고 달려들지 몰라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찰의 힘을 빼야겠다. 그 아주 벼르고 있는 거죠. 벼르고. 이건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게 검찰 손보겠다고 홍준표 후보도 아주 다짐하고 그랬는데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은 그냥 정권이 힘을 잃으면 무조건 달려드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입지를 다음 정권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푸른 바람이 불면 녹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녹습니다. 검찰이 참 공정한 사람, 가장 공정한 단체여야 되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기도 들어 누워가지고 지금 좌파 바람이 부니까 좌파에게 들어 누워버리고 아예 좌파가 집권하기 전에 들어 놓지요. 다. 검찰이 다 들어 놓죠. 좌파가 원하는 대로 다 수사하고 다 그렇게 했죠. 기소하고 다 그렇게 했죠. 여태 그런 행태를 보이던 검찰이 앞으로도 그 행태가 달라질 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개편한 후 문재인 정부가 야당 검찰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개편한 후에 어떻게 될까? 그러면 검찰은 야당 탄압의 전위대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 그랬어요. 뻔하다. 지금 칼자루를 문재인 정부가 쥐고 있으니 당연히 야당 탄압을 하겠죠. 검찰이 알아서 그렇게 탄압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검찰을 우리 국민들이 곱게 보아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전임 검찰 수뇌부의 기회주의적 작태가 전임 검찰부의 기회주의 작태, 김수남 검찰총장 퇴임했죠.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이 수뇌부가 결국은 야당이 집권할 것 같으니까 야당의 입맛에 맞게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해서 구치소에 보낸 걸 지금 의미하죠. 그게 기회주의 행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검찰 수뇌부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검찰 조직의 대수술로 이어지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자탄해 본들 이제는 때가 늦었죠. 자기들은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우리를 그래도 봐주지 않을까, 보호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완전히 착각을 한 것이죠. 토사구팽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토끼를 잡아먹었으니까 사냥개는 필요 없다는 거죠. 검찰이 이제 더 이상 사냥개 노릇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힘을 빼야겠다. 대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이럴 줄 알았으면 너무 이렇게 하지 않는 건데 이런 후회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국민적 신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검찰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진보 성향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이 김희수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역시 전북 출신을 갖다 재판 소장으로 했습니다.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 서울대법대를 졸업했고요. 박정희 정부 때 민청학년 사건으로 64일간 구금된 적도 있습니다. 민청학년 사건, 공산주의 활동 사건 말하죠. 그래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좌파죠. 좌파.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위한 심판에서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낸, 나머지 8명은 다 찬성했는데 이 김희수만 해산 반대 의견을 낸, 그 완전 좌파 사상을 가진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되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지난해 5월 해직 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위헌 심판에서도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이 전교조를 불법화시키는 그런 것을 박근혜 정부가 했는데 여기서 8명은 다 그것이 불법화가 맞다 이렇게 했는데 이 김희수만은 아니다,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완전 좌파 판결을 해온 사람이 이제 헌법재판소장이 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청문회 통과되겠죠. 뭐 이거 지금 야당이 참 여당이 다 잡고 있으니까, 국회를 잡고 있으니까 청문회 통과되겠죠. 헌법재판소의 앞날이 캄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한 장제원 의원의 반성문이 나왔습니다. 반성문이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웃긴다, 그런 반성문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실패한 100일에 대한 반성문 그랬습니다. 실패한 100일에 대한 반성문. 바른정당 갔다가 바른정당이 망할 것 같으면 이번에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온 사람 중에 하나가 장제원이거든요. 시간을 더 지체하면 국민들께 반성문을 올릴 기회마저 잃어버릴 것 같아서 한없이 면목 없지만 용기를 내어 저의 실패한 100일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리는 반성문을 쓰려고 합니다. 보수의 괴멸적, 파멸적 패배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자책감으로 죄인의 심정으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수를 괴멸적, 파멸적으로 패배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죄인의 심정으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진짜로 반성을 하기는 하는가 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반성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 때문에 보수가 괴멸됐다, 이거 반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자기는 반성 안 하고 이렇게 말해요. 제 자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작한 100일간의 정치 모험은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이거 자기가 이 100일간의 정치 모험 이것을 바른정당 간 것,
예,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이 100일간의 정치 모험이라는 것이 애매해가지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탄핵에 찬성함까지 포함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게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사람들이 왜 바른정당에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이런 배신자의 철새 짓을 했냐 그것 때문에 자기가 괴롭다 이런 소리만 하거든요.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우파가 이 바른정당 간 사람들 욕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배신을 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그게 근본적인 원인데 그 얘기는 어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분석을 바르게 한 것이면 이 장제원 의원은 이제 반쪽짜리 반성문을 낸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해서 우파들이 과연 이 사람의 반성문을 진솔하다 이렇게 인정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진솔하게 반성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오판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거 이것은 내가 오판했다. 그때 언론 보도만 믿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정말 잘못됐다. 잘못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래도 진솔하다. 이렇게 평가해 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기수나 파괴하고 우파 정권에서 찬밥 신세를 하던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이참에 수사권도 조정될 것이고 수사권을 지금 검찰이 독점하고 있죠. 경찰은 그냥 검찰의 신현 노릇이나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도 조정될 것이고 검찰과 경찰이 이제 나눠서 갖게 되겠죠. 공수처도 탄생하게 되면 공수처, 공직자 비리 수사청가 이걸 또 이제 만든다고 공약을 했으니까 빨리 만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독재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진짜 검찰이 독재했죠. 혼자 다 해먹었죠. 이게 이제 막을 내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좌파 정권이 볼 때도 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니까 자기들이 언제 당할지 모르거든요. 언제 당할지. 검찰이 참 공정한 사람, 가장 공정한 단체여야 되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기도 들어누워가지고 지금 좌파 바람이 부니까 좌파에게 들어누워버리고 아예 좌파가 집권하기 전에 들어놓지요. 다. 검찰이 다 들어놓죠. 좌파가 원하는 대로 다 수사하고 다 그렇게 했죠. 기소하고 다 그렇게 했죠. 여태 그런 행태를 보이던 검찰이 앞으로도 그 행태가 달라질 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개편한 후 문재인 정부가 야당 검찰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개편한 후에 어떻게 될까? 그러면 검찰은 야당 탄압의 전위대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뻔하다. 지금 칼자루를 문재인 정부가 쥐고 있으니 당연히 야당 탄압을 하겠죠. 검찰이 알아서 그렇게 탄압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검찰을 우리 국민들이 곱게 보아줄 리가 없을. 홍준표 후보가 오늘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탄핵 파티에 앞장서서 탄핵 파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을 파티라고 표현했습니다. 탄핵 파티에 앞장서서 문재인 집권에 견마지로를 다하던 검찰이, 견마지로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우정을 견마지로라고 그러죠. 견마지로를 다하던 검찰이 문재인 집권에 온갖 충성을 다했다고 지금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 검찰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위법한 절차에 따른 코드 인사로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코드 인사, 문재인 대통령 코드 인사로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 임명 기수
것입니다. 전임 검찰 수뇌부의 기회주의적 작태가 전임 검찰부의 기회주의 작태, 김수남 검찰총장 퇴임했죠.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이 수뇌부가 결국은 야당이 집권할 것 같으니까 야당의 입맛에 맞게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해서 구치소에 보낸 걸 지금 의미하죠. 그게 기회주의 행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검찰 수뇌부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검찰 조직의 대수술로 이어지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자탄해 본들 이제는 때가 늦었죠. 자기들은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우리를 그래도 봐주지 않을까, 보호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완전히 착각을 한 것이죠. 토사구팽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토끼를 잡아먹었으니까 사냥, 힘만 빠지면 칼 들고 달려드는 것이 검찰이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 말년에도 검찰이 칼 들고 달려들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끝장났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퇴임한 후에 자살을 하는 이런 일을 당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 검찰을 그냥 놔두면 언제 나에게 칼 들고 달려들지 몰라,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찰의 힘을 빼야겠다. 그 아주 벼르고 있는 거죠, 벼르고. 이건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거 검찰 손보겠다고 홍준표 후보도 아주 다짐하고 그러는데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은 그냥 정권이 힘을 잃으면 무조건 달려드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입지를, 다음 정권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푸른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습니다.